자, 60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원가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유효자율법을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이렇게. 네? 궁금해할까봐 하는 거예요. 누가 궁금해해서. 안 궁금해도 되는데, 안 궁금해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맺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금액의 평가이익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 연도에 유효자율법을 적용할 때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왜? 네? 안 궁금했나요? 네? 요게 이제 92원이고 이게 이제 95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3원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장부상 이렇게 돼 있으면 장부상 여기다가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 95원이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얼마냐면 평가이익이 3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95원을 가지고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서 100원을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100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유효자율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적용한다고 유효자율법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옛날 강의할 때는 그것도 다 얘기해 줬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매도 가는 금융자산 95원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삼각후 원가라고 하는 92원과 여기 있는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액이라고 하는 3원 이 두 가지 금액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자, 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할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아주 우연히 만기까지 갖고 있다면 만기에는 무조건 100원이 돼요. 공정가치가.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만큼의 이익이 생겼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손실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평가이익이 무조건 0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 3원이 생겼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요 잔존기간에 걸쳐서 공정가치로 계속 평가할 때 공정가치 평가 누적액은 손실로 마이너스 3원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액면감액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원의 평가 손실이 누적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 중간에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뭐 상관없어요. 이익이든 손실이든 이익이든 이걸 다 네팅하면은 마이너스 3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평가이익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상계를 해서 표시를 하니까 이 금액은 뭐가 된 거냐면 나중에 발생할 평가손실 3원과 이렇게 상계돼서 없어져 버릴 거라고요. 자, 얘를 없앨 때 얘도 같이 없애거든요. 얘도 같이 없애니까 이 3원도 같이 사라져서 92원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 92원을 가지고 유효자율법을 이렇게 적용해야만 이게 100원이 돼요, 정확하게. 만약에 95원을 가지고 유효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95원을 가지고 유효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게 1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95원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5원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평가액이 3원하고 상계하느라고 이 중에서 3원이 상계된다고요. 그래서 얼마 남냐면 97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 자체가. 그러면 만기일이 됐을 때 액면금액이 100원이 아니고 97원이 돼버려요, 장부금액이. 그래서 만기 상환 시에 상환손익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유효자율법을 적용할 때는 언제나 요걸 기초로 이렇게 유효자율법만 적용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말고. 예? 그냥 이렇게 믿고 가도 돼요, 이게. 예? 그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자,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누군가가 또 궁금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6페이지에 보시면, 자, 5번에 보면 액면 발행이 있는데, 자, 이제 뒤를 가보시면은 예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예제 3번에 전환사채가 있는데, 2009년 1월 1일 A사는 액면금액 100만원의 전환사채를 상환할지급 지급 조건으로 액면 발행했는데, 거기 보시면 미래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액면 금액이 100만원이고, 자, 표시이자가 얼마냐면, 표시이자가 거기 보시면은, 표시이자가 4%씩이에요. 그럼 표시이자가 4%씩이니까, 매년 4만원씩의 이게 표시이자가 이렇게 발생하죠. 4만원씩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환할 증금이 129,856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12.985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액면 발행했으니까 가로 1번에 보면 100만원의 액면 발행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00만원의 액면 발행했어요.
자, 100만 원의 액면 발행하게 되면, 자, 요 미래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사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채의 가치를 10%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시장의 자리 10%니까 10%를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얼마 되면 9483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48333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 금액을 빼게 되면 얼마냐면 51,667원이 되죠. 이게 전환권의 가치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까까지 한 얘기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환사채가 할인 발행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얘를 100만 원에 발행한 것이 아니고 98만 원에 발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8만 원에 발행했다면 948333을 여전히 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게? 이걸 빼게 되면 얼마 됐어요? 이게 31667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걸 생각해보세요. 얘가 10200000에 해당하는 102만 원에 발행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948333을 빼게 되니까 333을 이렇게 빼게 되니까 이걸 빼게 되면 71667 이렇게 되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발행 금액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전환권의 가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전환권의 가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환사채의 발행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사채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사채의 가치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채의 가치란 언제나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 미래연금이 변하지 않으면 사채의 가치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가 이렇게 액면 발행되고 할인 발행되고 할증 발행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는 전환권 가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환권을 줄 때, 이때 전환권을 준다고. 전환권을 줄 때 이 전환권의 가치가 높으면 할증 발행되는 것이고 전환권의 가치가 낮으면 할인 발행되는 거예요. 전환권의 가치가 적당하면은 액면 발행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가치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사채는 그냥 사채일 뿐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래서 항상 사채는 사채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하면 되죠. 자, 저기서 이제 중요한 생각이 뭐겠어요? 자, 사채의 가치에 따라서 전환권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발행 금액에 따라 전환권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사채 이런 데서는 액면 발행 이외에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할인 발행이 뭔 차이가 있어요? 전환권 가치만 달라지지 다른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사채는 할인 발행돼도 사채는 얼마예요? 사채는 여전히 이 금액이에요. 할증 발행돼도 사채는 여전히 이 금액이기 때문에 사채의 가치는 똑같으니까 전환사채에서는 할인 발행되냐 할증 발행되냐 액면 발행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결국 이 금액의 차이일 뿐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냐면은 자, 135페이지에 오면 거기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회계 처리부터 먼저 해보시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2009년 1월 1일 날 이제 회계 처리를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채를 발행했죠. 자, 현금 받고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사채를 발행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변에 자, 사채가 얼마냐면은 사채가 100만 원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액면 금액을 사채라고 봤어요. 사채 액면 금액. 자, 그런데 이 상환할증금이 있으면 상환할증금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환할증금을 여기다 써요. 상환할증금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했다는 거죠. 상환할증금을 여기다 부채로 계산했어요. 129,856원 계산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전환권의 가치가 51,667원이니까 여기다 전환권 대가가 자, 51,667원이 돼요. 자, 상환할증금과 전환권 대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전환권 조정이 되는데 그 181523이 돼요. 자, 181523 이렇게 되죠. 이게 전환권 조정이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 처리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회계 처리를 보면은 자, 상환할증금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환권 조정과 전환권 대가는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서는 앞에 다시 이제 본문을 잠깐 보시면 126페이지에 오면 5번에 액면 발행이 있는데 액면 발행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가로 1번에 전환권 대가가 있고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전환사채 발행 금액은 부채 요소에 해당하는 일반 사채의 가치와 자본 요소에 해당하는 전환권의 가치로 구분된다. 이 중 전환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권 대가의 과목으로 자본 항목으로 분류한다. 이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전환권 조정의 인식이 나와 있는데 자, 전환권 조정의 인식에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파란색 글씨로 상환할증금은 부채로 인식한다. 상환할증금은 상호차 상환할증금의 과목으로 하여 전환사채 가산계정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전환사채의 발행일에는 상환할증금과 전환권 대가로 납입된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전환권 조정으로 인식한다. 전환권 조정은 전환사채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환권 대가는 일단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게요. 얘는 자본이에요. 자본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4차 상환할증금은 부채로 계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로. 자, 그다음에 이 자본과 부채로 계상한 상환할증과 전환권 대가를 더한 금액을 전환권 조정으로 계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환할증금이 없다고 한다면 대가와 조정은 똑같은 금액이 되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대가 이렇게 되죠. 대가 51,667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전환권 조정이 얼마였어요? 51,667원이 되겠죠. 이렇게.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 아니라면 요거를 잘 보시면 전환권 대가와 전환권 조정은 매우 깊은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깊은 관계죠. 깊은 관계예요. 이렇게. 네? 매우 친한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자,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 학교를 이렇게 쭉 가는데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보면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디서 본 듯하다고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예? 게다가 얘를 학교를 이렇게 딱 등교를 하는데 예? 사람 이게 둘이서 이렇게 등교를 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둘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이 여기 있다가 물어보잖아요. 야, 너희들은 형제니? 이렇게 물어보면 둘이 기분이 확 상하는 거잖아요. 뭐야 이 자식들은. 얘 둘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앞에 보면 전환권 얘네들은 이름만 같은 애들이에요. 성이 틀려요. 하나는 조정이고 하나는 대가잖아요. 성을 다 뒤에다 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전환권 조정과 전환권 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 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증명해 놓은 거예요. 12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한 번에. 그걸 도대체 뭐하러 증명했냐라는 건데 심심해서 한 건 아니고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증명을.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먼저 예전에 어떤 수험생이 회계 동아리에다 글을 실어놨어요. 거기 동아리에다가 글을 실어놨어요.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다가 글을 어떻게 실어놨냐면 이렇게 실어놨어요. 나는 드디어 전환권 대가와 전환권 조정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다. 난 공부한 지 한 2년 반이 됐는데 알았다. 그런데 리플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시작할 때부터 써있잖아요. 그걸 2년 반 동안 모르고 그냥 둘이 친한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랑 형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전환사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전환사채는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미래연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액면금액 100만 원과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 129856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표시이자 3번을 주는 이러한 사채를 발행해요. 이 사채에다가 전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얹어서 주는 거예요.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 두 개를 동시에 발행한 거라고요. 이때 발행할 때 이것을 발행할 때 얼마를 받았냐면 자 948333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의 가격으로 얼마를 받았냐면은 51,667원을 받은 거예요. 자, 두 개를 더했더니만 발행 금액이 100만 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전환사채 발행 금액에서 사채 가치를 빼니까 이 금액이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사채 가치도 별도로 있었고 전환권의 가치도 별도로 있었어요. 그 두 개를 더해서 발행 금액을 계산한 거예요. 처음에는 얘를 100만 원에 발행하기 위해서 전환권의 가치가 51,667원이 되게끔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요 금액이 51,667원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이렇게 구입한 거예요. 어떻게 구입했냐면 이렇게. 자, 주 사채를 발행할 때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948333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채를 발행할 때. 그 다음에 전환권을 발행하면서 현금으로 51667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받은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중고팩에 상과 하를 동시에 샀어요. 이렇게. 동시에 샀으면 이거 가격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합쳐서 샀던 따로따로 샀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산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얘를 전환권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51,667원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는 요 100만 원과 상환할증금이 있는데 요 상환할증금을 뭘로 보기로 했냐면은 부채로 보기로 한 거예요. 요거를 액면금액의 일부로 보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액면금액의 일부로 보지 않고 요거를 이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자라고 이자라는 견해로 보게 되면 또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직전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직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액면금액의 일부로 봤다고 해요. 이게. 자, 그러면 액면금액의 일부로 보면 자, 사채 액면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죠. 근데 상환할증금도 액면금액이라고 하니까 할증금도 자, 129856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액면금액 112만 9,856원짜리 사채를 94만 8,333원에 발행한 거니까 이때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 되냐면 할인 발행 자금이 181523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쪽하고 비교해 보면 이 181523이 저쪽에서는 전환권 조정이라는 계정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자, 요만큼이 사채의 발행 금액인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전환권의 발행 금액인 거예요. 이렇게. 자, 걔를 발행할 때 1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948333이고 333이고 자, 이게 51667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현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이걸 묶어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계 처리를 구분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됐죠? 전환권 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할인 발행 차금이기 때문에 전환권 조정은 유효절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할인 발행 차금이 왜 전환권 조정이 유효절법으로 생각돼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요 두 금액을 더해서 쓴다 이럴 때는 이게 할인 발행 차금인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분석해 보니까 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전환권 조정은 유효절법을 적용해서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 가요. 그럼 우리가 사채 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 127페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써있죠. 전환권 조정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성격적으로 같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 얘기예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전환권 조정은 일반 사채의 가치와의 만기 상환액과 일반 사채의 가치와의 차이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림 16-3에서는 그거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 분석해 놓은 거는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고 그 위에 있는 걸 보면 분계를 두 개로 쪼개놨죠. 일반 사채를 발행한 경우와 전환권의 발행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증권을 일괄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거를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134페이지에 보시면 이 재무제표 표시를 하는데 134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이걸 표시를 해요. 자, 재무상태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이렇게 표시하죠. 자, 요 파란색 요거는 사채예요. 사채. 그러니까 요건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면 재무제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얘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자본에 표시되는 금액이 뭐가 있냐? 자본에 표시되는 건 전환권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얼마냐면 51,667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부채. 자, 부채로 표시하는 건 뭐가 있느냐? 이게 전환사채죠. 사채. 이 전환사채가 얼마냐면 이게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이 129856이에요. 856. 이거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액면금액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29856이 이게 할증금이죠. 할증금.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환권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자, 전환권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자, 이게 18152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자, 표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두 개는 액면금액이에요. 액면금액. 사채 상환할증금은 액면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유효절법으로 생각을 해가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2009년 1월 1일 날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회계처리를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100만 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이제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2009년 말에 유효절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2009년 말에 여기다가 자, 이제 2009년 말에 여기다 이제 유효절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유효절법을. 그러면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자,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생각을 쓰는데 여기는 전환권 조정이 할인 발행 차금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자 비용이 얼마냐? 기초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자료예요. 언제나 유효자료 10%니까 현재 가치 평가할 때 사용한 이자료니까 요 파란색 요 금액을 요 박스 쳐놓은 금액을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 있는 94833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948333의 10%니까 자 94,83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현금 이자가 얼마냐면은 현금 이자가 4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548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833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 회계 처리까지가 이제 135페이지에 있는 거기 그 2번 해답의 회계 처리의 동그라미 2번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전환권 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로 만들면 이거를 전환권 조정 삼각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권 조정 삼각표는 따라서 할인 발행 차금 삼각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 마이너스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2010년 1월 1일 날 이제 전환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전환권을 행사했어요. 자, 136페이지에 가보시면 비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136페이지에는 비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자, 이 회계 처리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장부금액이 이자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하고 나니까 장부금액이 바뀌었어요. 장부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냐면은 이게 126690으로 바뀌었죠. 126690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빼게 되면 이게 얼마 되냐면은 1003166 이렇게 되죠. 0031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자, 권리를 행사했는데 권리를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 줘야 돼요. 반드시.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이 주식을 발행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주식을 발행해 줄 때 주식의 발행 금액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계약금이고 하나는 잔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금하고 잔금이에요. 잔금. 자, 계약금이란 건 뭐냐면은 저는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얼마에 발행할 수 있었냐면은 실제로는 이만큼에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948333에. 948333에 발행할 수 있었는데 전환권이라는 걸 발행해 주면서 얘를 100만 원에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51,667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은 51,667원을 회사에다가 돈을 내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전환권이라는 것은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샀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번에 자본에서는 얘를 신주청약증거금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청약 발행에서는 돈을 일부 내고 나중에 잔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뭐란 거죠? 전체 주식 발행 금액 중에 일부를 일단 돈을 낸 거예요. 현금으로 낸 거예요. 현금으로. 사채 발행 금액은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웃돈을 주면서 요거를 추가로 산 거라고요. 자, 그러면 계약금을 냈으니까 이제 잔금만 내면 되잖아요. 자, 계약금과 잔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계약금은 언제나 뭐예요? 계약금이란 언제나 전환권 대가고 이 금액은 결국 옵션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주청약증거금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을 내면 이제 잔금이 필요하죠. 잔금만 내면 되는 건데 거기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자 1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 16-5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돼요. 131페이지면 그거를 말로 풀어놓은 게 131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산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예요. 주식의 발행 금액은 계약금 플러스 잔금이다. 그건 전환권 대가에다가 전환세 장부 금액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32페이지에는 그림 16-5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16-5의 그림을 보시고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래연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어느 날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이때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했을 때 우리는 이날 연재로 주식을 발행해 줘야 돼요. 자, 주식을 발행해 줄 때 이 주식의 발행 금액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옛날에 회사가 계약금으로 낸 게 있어요. 그게 전환권 대가예요. 이 전환권 대가라는 걸 옛날에 냈으니까 그게 계약금이겠죠, 당연히. 자, 이제 잔금을 내야 돼요. 잔금을 낼 때 지금 현재 돈을 내야 되는데 전환사채에서는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기로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전환사채에서는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저기 보시면 100만 원과 4만 원의 이자 2번과 4만 원의 이자 2번 있잖아요. 그렇죠? 상환할증금 129,856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죠. 이렇게. 자, 이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금액, 요 세 가지 미래연금을, 사채 미래연금을 안 받기로 하고 대신 주식을 발행해 준 거예요. 따라서 잔금은 뭘 냈냐면은 잔금은 채무를 면제받은 거예요. 잔금은 자 채무의 면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았어요.
잔금은 채무를 면제받은 거예요. 이 미래연금을 면제받았다는 얘기야. 이 미래연금을 면제받았는데 이 미래연금을 면제받았을 때 이 채무를 면제받은 건 미래연금을 면제받은 거니까 지금 납입한 금액은 요 금액의 현재가치 금액이 되는 거야.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이 금액은 미래에 갚아야 될 돈을 면제받은 거니까 미래연금 흐름의 현재가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미래연금의 현재가치는 뭐예요? 사채의 장부 금액이죠. 사채를 유유자율법을 적용했으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이 뭐예요? 채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주식을 발행해주는 권리를 행사했을 때 옛날에 낸 돈은 전환권 대가고 지금 내는 돈은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를 면제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거기 문제에 보면 40%의 권리가 행사됐다 그랬지만 주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뭐 다 계산해야 되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100% 권리를 행사했다고 치고 나중에 비율만 곱하면 돼요. 네, 그건 뭐 좀 이따가 얘기해보고. 자, 자본과 조과금 있어요. 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의 발행 금액은 반대편에 쓰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반대편에 자 계약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음에 잔금이 있죠. 잔금은 지금 뭐예요? 사채를 면제받았어요. 사채만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채 상환 할증금도 면제받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사채와 사채 상환 할증금을 면제받았는데 요 금액은 미래 금액을 면제받은 거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미래연금의 현재가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채하고 사채 상환 할증금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사채와 상환 할증금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여기는 전환권 조정이라고요. 전환권 조정은 요 두 금액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반대편에다가 전환권 조정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주관식 문제에서 회계 처리해봐라 그러면 요 금액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이런 금액들을 일일이 써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 세 금액은 사채의 장부 금액일 뿐이에요. 그 금액은 결국 미래 금액을 면제받은 거니까 이게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그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겠어요? 1003166인 거예요. 100% 권리를 행사했다면 1003166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전환권 대가는 51667이에요. 51667, 667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를 계약금으로 낸 거고 잔금으로 이 금액을 내고 주식을 발행했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면서 주식을 발행해 줬잖아요. 주식을 발행해 주면 자본금이 있을 거예요. 자본금. 자본금인데 전환사채에서는 전환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가격. 전환사채에서는 전환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게. 전환가격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거기 보시면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보면 전환가격을 써놨는데 한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은 전환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전환가격은 전환사채와 주식이 교환될 때 주식 한 주당 교환되는 전환사채 금액을 전환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에 나오는데 133페이지 오면 가로 3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133페이지 가로 3번의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전환사채 액면금액 400원당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 한 주를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400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전환가격이에요. 자, 400원당 한 주를 주는 거니까 여기는 이 자본금이 얼마로 계산될 거냐면은 여기는 자본금이 이렇게 계산되죠. 자본금이 얼마로 계산될 거냐면은 자, 100만 원치의 권리를 행사했는데 자, 400원당 한 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수가 계산되겠죠? 여기다가 주당 액면금액이 100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 25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계산되겠죠. 근데 100%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40%만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40%씩을 이렇게. 이게 40%씩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율대로 40% 여기도 40%게 곱하시면 되죠.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00%로 계산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율을 처음부터 곱하지 말고, 비율을 처음부터 곱하게 되면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다 곱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100% 권리를 행사했다고 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비율을 딱 곱하면 초과금 금액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꼭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기억할 때 주식의 발행 금액은 언제나 뭐가 돼요? 옛날에는 계약금인 전환권 대가에다가 앞으로 갚아야 될 미래연금 흐름을 면제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미래연금을 면제받은 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가 납입액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자, 결국은 뭐냐면은 그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를 면제받은 건 결국 이 금액을 면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비율 곱해서. 근데 왜 자꾸 이제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를 면제받았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계산이 편하거든요. 나중에 객관식 풀 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신진수권부 사채를 할 때도 그런 논리를 이해하셔야지만 신진수권부 사채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회계처리를 해보면 거기 보시면 이제 1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10년 1월 1일 현재 회계처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10년 1월 1일 현재 회계처리가 되겠죠. 자, 회계처리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을 발행했어요. 자본금과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40만 원치 권리라고 해서 했죠. 이렇게. 그러면 자, 400원당 한 주를 주는데 주당 100원짜리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 되냐면 자본금이 1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라는 게 있죠. 자, 전환권 대가라고 하는 금액은 여기는 51,667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에 자, 40%의 권리가 행사된 거예요. 그러면 51,667원에 40%면 26,667원이 돼요. 26,667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 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데 자, 사채 상환 할증금, 전환권 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환 할증금 사채는 전체 40%가 40만 원이죠. 할증금 129,856의 40%예요. 자, 129,856의 40%면 51,942원 이렇게 돼요. 51,942원 이렇게 되죠. 전환권 조정 이것도 얼마예요? 126,690원에 이것의 40%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초과금이 나머지 잔액 이렇게 계산돼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321,933원이 됐어요. 자, 거기까지 계산해 놓고 나면 13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비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비교 재무상태표가 요 금액이 얼마 되냐면 요 금액이 31,000원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금액도 다 바뀌겠죠. 요 금액도 40%가 사라졌으니까 60%만 남는데 60만 원. 자, 이거 77,916원. 77,914원.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 거기에 76,014원 이렇게 됐어요. 76,014원 이렇게 됐다고요. 자, 이렇게 돼서 장부 금액이 최종적으로 60만 1,900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있었던 금액에서 40%만큼 없애버린 거예요. 얘도 40%, 얘도 40%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다음을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2010년 말에 우리가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죠. 자, 차변에 여기다가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자, 대변에 현금을 쓰고, 여기다가 전환권 조정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써보세요. 이자 비용은 기초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재료니까, 기초장부 금액을 여기다가 60만 1,900원이라고 계산했으니까, 60만 1,900원 곱하기, 자, 10%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6만 19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만 19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표시이자를 얼마나 계산되겠어요? 표시이자가 원래 6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40%의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60%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4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자, 60%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64, 24에서 24,0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36,19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조정상 가격이.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원래 134페이지에는 거기는 전환권 조정 상각표를 그려놨다면 전환권 조정 상각표를 보시면 실질이자가 10031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그 상각표는 100317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였어요? 이자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60%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이자가 여기 4만 원인데 자, 4만 원에다가 60%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나머지 6만 317원에 곱하기 60%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자 비용하고 전환권 조정 상각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환되지 않은 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장부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답은 다 똑같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010년 말에 이런 회계 처리하면 2011년 말에도 똑같이 회계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자, 조정 계정은 상각이 딱 완료돼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게 31,000원이라고 하는 전환권 대가에다가 이거밖에 안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채를 상환해야 된다고요. 자, 사채를 상환할 때 어떻게 상환하냐면 이렇게 상환하죠. 자,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만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행사하지 않은 액면금액 60만 원에다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기로 했던 71,914원을 합쳐서 상환하면 돼요. 그 금액이 여기 장부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채라는 금액이 여기 6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할증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할증금이 여기 779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차변의 사채,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환할증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가. 자, 이 대가는 종업원이 아니라 이 전환사채 소유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계약금으로 낸 거예요. 계약금으로. 근데 계약금으로 냈는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소멸해 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에 기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본으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계정 과목으로 넣어놓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대체도 안 했어요. 그래서 133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참고해 보면 제주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전환권 대가의 처리 이렇게 되는데 이미 자본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처리가 없다. 이렇게 되죠. 뭐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처리해봤자 또 다른 자본 계정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기껏 처리해봤자 이걸 처리하고 싶으면 처리해봤자 이제 전환권 대가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겠죠. 대체할 때 그냥 적당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실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대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하실 때 거기는 132페이지에 있는 그림 16-5에 있는 전환권 행사일에 주식의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추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과거에 납입한 금액과 미래에 납입할 금액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 납입한 금액은 전환권 대가고 미래에 납입할 금액은 미래 현금 흐름인데 그걸 면제받았으니까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앞에 보시면 129페이지에 보면 전환권 행사에 보면 이론적인 입장 두 가지가 있는데 장부금액과 시장가치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주관식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 객관식하고는 뭐 전혀 관련 없는 거라서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장부금액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장부금액법으로.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13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가로 5번에 전환사채 만기상환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에 만기상환액이란 액면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기상환액이 얼마인지도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주면서 133페이지는 예제 3번을 딱 주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만기상환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문제는 좀 이따가 해보시면 알 테니까. 자, 137페이지에 보시면 자 6번에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했어요. 자,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137페이지에 있는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있는데 뭐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140페이지에는 예제 4번을 보시면 그냥 되는데 예제 4번에서는 얘가 할인 발행한 거예요. 자, 이제 할인을 발행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자, 14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예제 4번의 가로 1번을 보면, 액면금액 100만원의 전환세를 98만원에 할인 발행했는데, 요 애랑 똑같은 예예요. 똑같은 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액면금액이 100만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표시이자가 4만원씩이에요, 4만원씩. 자, 상환할증금이 있는데, 자, 상환할증금이, 자, 129860이에요. 4원 차이 나요. 고칠까다 그냥 말았어요. 4원. 자, 그러면 요 금액을 이렇게 현재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얼마 되세요? 948336인가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이렇게. 948336, 이렇게. 현재가치로 10%로 하려면. 자, 그러면 얘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98만원에 발행했죠, 이렇게. 자, 요 금액을 빼게 되면, 얼마 되냐면은, 66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쪽하고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자, 발행 금액은 똑같잖아요. 3원 차이는 끝수 차이가 난 거니까. 그러면 발행 금액은 똑같은데 뭐만 달랐어요? 전환권의 가치만 달라졌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전환권의 가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은, 자, 차변에 현금으로, 자, 사채를 발행했어요. 현금으로, 자, 98만원의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2만원의, 자,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 발행 차금이. 그러면 여기다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자, 사채가 액면 금액이 100만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채 상환 할증금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할증금을 여기다 부채로 써야 되죠. 할증금. 자, 할증금과 전환권 대가를 이렇게 자본과 부채로 계산하고 난 다음에,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전환권 조정이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할증금이 얼마냐면 129860이 됐어요. 860. 전환권 대가가 자 31664가 됐죠. 그러면 전환권 조정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전환권 조정이 거기 보시면은 두 개를 합한 거니까 161524 이렇게 돼요. 16152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 있는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는 것일 뿐이에요. 자, 실질적으로는 요만큼이 사채의 가치인 거예요. 요만큼이. 그렇죠? 요게 전환권의 가치인 거죠. 이게. 이 현금을 두 개로 풀어서 쓰면 요거는 주식의 발행금액, 요거는 사채의 발행금액 이렇게 나눠지겠죠? 사채의 발행금액, 전환권의 발행금액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계정을 유효자율법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지만 할인 발행 차금도 유효자율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총 상각액을 계산한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표를 또 계산해서 두 개의 차이로 조정 계정 상각액을 계산하는 그런 미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금액 비율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죠. 자, 2009년 말이 되면 차변에 이렇게 되죠. 차변에 여기다가 이자 비용이 있는데 자, 대변에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자, 이자 비용이 있고 현금이 있는데 자,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기초장부 금액이 저희 948336이니까 거기다 10%를 곱하게 되면 94834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현금 이자가 4만 원이죠. 그러면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상각액이에요. 그 상각액은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과 전환권 조정 상각액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얼마냐면 54,834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인지 조정 계정 상각인지 우리가 몰라요. 알 방법이 없다고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는 전환권 조정도 할인 발행 차금이니까 사실 이거 두 개는 같은 계정이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회계 처리를 했더라면 무슨 회계 처리냐면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현금으로 얼마냐면 자 94833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사채라고 쓰고 여기다가 할증금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자 100만 원이고 자 할증금이 12986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86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51664죠. 이렇게 31664 그러면 여기다 현금으로 이게 31664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할인 발행 차금 딱 하나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할인 발행 차금 하나밖에 안 나타나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얼마 돼요? 저기 있는 할인 발행 차금과 전환권 조정 두 개를 더한 금액이 돼요. 181524가 된다고요. 1815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저렇게 하는 바람에 사채 발행가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할인 차금에 해당하는 계정이 두 개가 따로따로 생긴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했더라면 뭐 계정이 하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저렇게 처리했냐면은 이 기준을 만든 사람이 2002년도 이게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이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 기준은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국제 기준은 그냥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가치와 부채 가치를 각각 구분해서 하나는 자본, 하나는 부채로 인식한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한 줄이 끝이에요. 문단 하나가. 그러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 가치를 무조건 먼저 계산해야 된다. 상대적 공정 가치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전환권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쓰여져 있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2년도 회계 처리를 그냥 하는 건데 2002년도에 있었던 이 회계 처리는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은 이 기준을 만든 사람이 1990년 3월 29일 날 만들어졌던 기준을 베껴서 그런 거예요.
그때 기준을 얘기하면 또 먼 얘기가 되니까. 예? 그때 기준을 지금 강사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잖아요. 90년대 학번들은 다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가 개판이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그 얘기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얘기해봤자 뭐 모르는 얘기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강의를 오래 했다는 게 뭐 자랑은 아니에요. 그만 떠날 때가 됐을 때 떠나야 되는 건데. 저는 옛날에 서태지가 되고 싶었어요. 요즘은 조용필이 되고 싶죠. 서태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애들 데리고는 이 애들을 맡길 테니까 맡아주세요. 이러면서 떠나잖아요. 그게 서태지 멋있게 떠나잖아요. 이 바닥에서도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임상엽 세무사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미래학원의 그 세법책이 임상엽 세무사 책이라면서요. 그 임상엽 세무사가 이 사람이 지금 세법에 강경태 회사라는 사람도 있죠. 이철재 회사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 둘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고 이렇게. 옛날에 없었어요. 별로 확 갔었어요. 이 얘기를 해주면 또 이 사람을 소송하려나?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같은 학원에 있었다고요. 같은 학원에 있으면 학원에 같은 강사가 같은 과목이 둘이 있으면 하나는 죽어요. 한쪽으로 몰려 쏠림 현상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쪽 학원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옛날에 웅지로.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한성으로 간 거예요. 그 한성으로 가서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고. 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업계에서 이제 이철재 회사랑 이게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네? 경쟁자들이 그냥 알아서 다 없어져 주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참. 내 문제 좀 안 베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서 모의고사 보는데 내 책에 있는 문제를 카피해서 모의고사를 본다는데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제가 착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조금 이따 갑자기 문을 나서다가 이게 문 열고 나서다가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르면 고발할지도 몰라요. 예? 적어도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 이런데 다른 강사들의 문제를 카피해서 문제를 내는 거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건 도덕도 없고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예?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남의 걸 그냥 카피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남의 책 갖다 놓고 카피해놓고 자 나눠주면서 문제 풀어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이게. 미친놈들. 에휴.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다 지옥으로 이끄시잖아요. 이게.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은 저 너머에도 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저는 그런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그만두겠다고. 최정상에 있을 때 그만두겠다 그러고 그냥 이 바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멋있다. 그때 수험생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은, 야, 진짜 멋있다. 정상에 있을 때 한다는 게 얼마나 서태지가 쇼한 거 그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돌아오면 멋있는데 돌아오면 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은 쇼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렇죠? 아직은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멋있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멋있는데,
어떻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공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나몰라라고 다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됐죠. 멋있다는 건 무책임과 같은 것이다. 무책임과 같다는 거야. 멋있으면 무책임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멋있을 것인가, 무책임할 것인가. 이게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진짜 옛날에 저는 이 바닥을 떠나려고 그랬다고요. 저는 강의하면서 일생을 마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일생을 강의하면서 마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책 쓰면서 일생을 마치고 싶지 않았어요. 책도 이런 책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쓸 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는 막 많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갖고 이게 책을 쓰려고 그러면, 글을 쓰려고 그러면 차변, 이렇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산에 올랐다. 산에 올라다 보니까 차변에는 나무가 있고, 예? 대변에는, 예? 시냇물이 흐르는데, 뭐, 이게 된 거, 이게. 아, 대차가 안 맞네. 그래서 이제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소문들 많았어요. 뭐, 떠날 거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어느 날 학원에 왔더니만 학원에 있는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거야. 이 바닥을 떠나신다면서요? 그랬어요. 왜, 누가요? 그랬더니만. 아니, 누가 그랬다는데요? 누가요? 그랬더니만. 그 미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떠난다고. 그래서, 귀신 같은 놈들, 내 마음도 다 아네.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닥을 떠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원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마디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떠날 거냐면은 강의를 열었는데 수강생이 한 3명 오고 4명 와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수강생 4명 왔어요. 4명 중에서 2명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2명 중에 1명은 제 친구였어요. 1명은 후배였어요. 그래서 4명 놓고 강의를 했던 게 처음에 저는 잘 나가는 학원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교주님의 하여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웅지파, 비웅지파 있다 그랬잖아. 이 바닥에 웅지파 아닌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미래고 뭐고 다 웅지파죠. 미래, 한성, 그렇죠? 사관학교잖아요. 강사 사관학교. 근데 저는 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웅지가 말하자면 이 학원계의 육사예요, 육사. 저는 저하고 그 임세준역 회사 있잖아요, 임세준역 회사. 임세준역 회사는 뭐냐면 3사 출신의 3사관학교. 그때 이 사람도 좋은 학원이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저는 그냥 이등병으로 이렇게 이등병으로 해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게 하다가 예? 이게 병장이었는데 갑자기 하사관이 죽는 바람에 하사로 승진을 해갖고 이 가다가 소위가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죽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위가 되고 이래서 이게 근데 임세준역 회사는 저하고 같은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세준역 회사는 저는 격이 틀린 거예요. 거기는 사관학 3사 출신이고 저는 3사도 아니고 그 밑에 이 하층민이가 언터처블이었거든요. 근데 개강을 했는데 4명이 오면 그만둘 거예요. 4명이 오면. 이거는 솔직한 생각으로 생각해보세요. 강의를 딱 시작했는데 4명 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지만 지금부터 뭐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험생들이 그때 수험생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 잘 나갔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 뭐냐고 저게 구질구질하게 아유 그만둘 때도 됐는데 그냥 그만두지 뭐 맨날 4명 왔다고 이게 하고 아유 불쌍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만둘 거예요. 왜 그때 그만두냐면 그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때 떠날 때는 뭐죠? 무진장 비참하죠. 진작 떠날 걸.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떠나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떠난다는 건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 내 책을 봐주는 사람들에서 끝까지 너무 오래 합격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자세잖아요. 그 다음부터 떠나겠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근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강의할 때 한 두 번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떠난다는 소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떠난다는 소문이 무진장 많았어요. 저는 원래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EBS 강의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EBS 노자와 21세기 뭐 이런 거에 어울리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금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걸 금액 비율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뭘로 나누냐면 저기 있는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 그렇죠? 할인 발행 자금이 2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 얼마예요? 161524죠. 여기서 자 2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여기다 쓰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쓰게 되면 계산이 되죠. 그래서 거기는 삼각표도 별게 아니고 141페이지에 있는 거기 가로 3번에 있는 할인 발행 자금 및 전환권 조정 삼각표도 보시면 실질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는 상가액이죠. 상가액을 차금 상각과 조정 상각으로 이렇게 배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배분했냐? 조 금액 비율로 배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보실 필요 없이 하나도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금액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요거만 알면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할증 발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할증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쪽에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쪽에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할인 발행 차금이 이쪽에 있는데 할증 발행 차금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두 금액의 상각액은 차이는 요 두 금액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이 금액에다가 어떻게 배분하냐면은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요 두 금액의 차이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거만 알면 돼요. 합의 분모인 거는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과 전환권 조정은 같은 편에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할증 발행 차금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두 금액의 차이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거만 아시면 돼요. 뒤에 연습 문제가 보면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금액의 차이로 해보시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 상각의 차이인데 요 상각의 차이. 요 상각을 이렇게 배분해야 된다는 것만 하나 더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 똑같으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보시면 객관식 문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16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162페이지에 보면 전환권의 행사로 증가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3번에 보시면 1000만 원의 사채를 액면 발행했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액면가에 600만 원이 전환됐다 그랬죠. 자,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자, 액면금액 600원인데 600만 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제 미래연금을 먼저 계산해 놓고 미래연금을 이렇게 그려놔 보세요. 자, 그려놔 보시면 자, 이게 얼마예요? 이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상환할증금이 두 번째 줄에 보면 12%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120만 원의 상환할증금을 지급해요. 자, 표시이자가 얼마냐면 거기 보시면 표시이자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냐면 이게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의 표시이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언제 발행했냐면 2008년 1월 1일 날 발행했는데 2008년 1월 1일 날 발행했죠. 권리를 언제 행사했냐면은 2009년 1월 1일 날 권리를 행사했죠. 이날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2009년 1월 1일 날. 자, 여기까지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그냥 써보세요. 이렇게. 자, 이날 권리를 행사했다면 자, 분계를 이렇게 보시고 분계를 보고 자,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60%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요. 그냥 무조건 100%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계산한 주식 발행 초과금에다가 60%의 이렇게 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계산돼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의 발행 금액은 언제나 계약금 플러스 잔금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계약금은 전환권 대가죠. 자, 잔금은 뭐예요? 잔금은 사채의 장부 금액이죠.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이거는 자, 사채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야. 사채의 장부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산대요? 자, 요 금액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되죠. 그냥 나누기로. 그렇잖아요. 이게 나누기 1.1에 거의 이자율이 몇 %예요? 이자율이 10%니까 1.1의 제곱. 요거 나누기 1.1 이러면은 이 장부 금액이 계산된다고 얘가. 물론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전체를 이날 현재 발행 금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요만큼 삼각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이렇게. 현재 가치 금액이에요. 자, 뭐 어떻게 계산하든 좋은데 여기서는 전환권 대가를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권 대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어요. 요 금액을 요 전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발행 금액 1,000만 원에서 요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전환권 대가를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전환권 대가를 먼저 계산해 보니까 그게 1716440이 됐어요. 요게 1716440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어차피 이 금액을 현재 가치 금액을 계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상가액을 계산했다고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그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64페이지면 8911916이 됐어요. 요게 8911916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제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본금을 계산할 때는 자,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인데 전환 가격이 있을 거예요. 자, 전환 가격이 얼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162페이지 오면 자, 전환 가격이 얼마냐면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그 2,000원당 한 주를 줘요. 자, 2,000원당 한 주를 여기다 2,000원당 한 주를 주죠. 2,000원당. 자, 그런데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그러면 액면 금액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이. 그럼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죠. 요 금액에다가 60%를 곱한 거예요. 거기 해답에서는 그 산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16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계산됐죠. 1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전환세 장부 금액 플러스 전환권 대가 이렇게 계산했죠. 전환권 대가는 뭐냐면은 그 계약금이고 그 다음에 전환세채 장부 금액은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그 금액은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다가 60% 이렇게 곱하면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서 계산한 것보다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60% 한 번 곱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언제나 100%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는 산식으로 해놨지만 165페이지는 산식으로 해놨지만 저렇게 분개를 해놓고 이게 분개를 해놓고 자본금과 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의 발행 금액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은 언제나 전환권 대가, 잔금은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 그렇죠? 미래연금을 면제받았다 이런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뭐가 계산됐냐면은 전환사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 전환사채에서 물어보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 첫 번째 상환 할증금이에요. 하지만 이 할증금은 요즘은 잘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전환권 대가죠. 그게 2번 문제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만 연습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자, 세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 주식을 전환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주식 발행 초과금 요 문제. 그렇죠? 네 번째 만기 상환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객관식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걸 묻는지를 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주관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관식에서는 그냥 이런 금액들을 똑같이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보는데 거기다 가끔씩 분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개를 다 하라고도 안 해요. 예? 가끔씩 2차 문제집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분개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다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럼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문제를 내는데 분개하시오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놓고는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자료를 그냥 쫙 줘놓고는 분개하시오. 이거거든.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 1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번 물어본 거예요. 1번 무슨 금액을 계산하라. 2번 뭘 계산하라. 3번 뭘 계산하라. 4번 이러면서 여기다 그냥 얘기한다고요. 전환시에 회계처리를 하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옛날 거 다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 요거를 직접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식으로 공부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2차 시험을 처음 보러 갔을 때 반 쓰면 종이 친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이란 반 쓰고 난 다음에 종이 쳐도 나머지를 찍으면 20%를 맞게 해주지만 얘는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항상 하실 때 빨리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게 시험이기 때문에. 자, 144페이지 오면 제2절에 신준수 공부 사체가 있는데 자,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